네 사람 아니에요. 뭔데 들어가는 치우는 소리 같아. 안 하고 또 저기다 의식의 연사를 여기서 그걸 타고 이제 상하에서 일본 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게 너무 기다릴 수도 없고 뒤에 오시는 분은 뒤에 오시고 일찍 오시는 분은 복이 많으니까 의식 연사를 빨리 하시고 주변 강산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유인물 학회 강령을 써주십니다. 때문에 좀 개방도 현재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의식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강산을 하실 때 공군에는 절대 올라가지 마십니다. 주변은 서로 되는데 공군에는 꼭 못 올라가야 되는 법인데 시작하겠습니다. 학회 강령 제1의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난 사명을 깨달아 시간과 공간을 정결히 한다. 시간과 공간을 정결히 한다. 제2의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이 곧 우주의 기운임을 깨달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한 톨 한 점의 바람과 물도 생명임을 깨닫는다. 바람과 물도 생명임을 깨닫는다. 풍수와 중심을 갖는다. 풍수와 중심을 갖는다. 이 땅의 근본 하나 둘 셋. 풍수는 바람과 물, 이 땅의 근본. 바람은 불어서 화평해지고. 이관영 씨밖에 윤준희 씨가 이관영 씨밖에 없어요. 사진 찍어요. 저라고 찍어 저라고. 아니 오세요 선생님으로. 아니 이거 잘 걸어놓고. 다 같이 삼배를 하겠습니다. 삼배. 은보하시죠. 저기 저 들고 있잖아요. 술을 모여야지. 아예 대춘씨 방급쟁이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아 시원하다. 쓰레기 봉투 여기 있습니다. 장갑 누구 장갑이에요? 장갑. 장갑. 예예, 아이 고맙습니다. 현장 말고 먹을 말고. 공분자술 하자. 저 따라 드릴까요? 그러니까 식기랑 다 물이랑 다 들어와요. 쓰레기통인데. 이거 오늘 같지 않았어요? 그럼 하루 이렇게 교환해? 그래야지. 같이 나와야 되지.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이거 복분자보다 좀 더 좋은 겁니다. 줄게요? 아니 안 될텐데.
이제 요거는 어쩐지 모르겠네. 요거 좀 이게 명령. 말을 안 듣니까 나란만 보면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님이 한 마리 낸다고 나도 한 마리 내겠다.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게 약간 뭐 차 한 저 10만 원 한다고. 아이고. 아니 왜 내리고 없니? 분명히 두 분이서 그냥 한번 바람을 잡아서 여기 한 마리 내게 하더니 또 그냥 나야 내가 뭐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서 그래놓고는 여기 나라가 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이제 얼굴에 불뚝불뚝하면 그럼 장군같이 생겼다. 화가 난 게 아니고. 되게 이 멀리 있어. 소리가 달라. 어려운 물 배터리 줘요? 세상이라는 것이 과거가 미래로 가는 것이 또 좌측이 우측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있습니다. 즉 이 과거가 미래로 가는 것은 뒤편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그다음에 이 좌측이 우측으로 가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마이크가 이렇게 하는 방향성하고 이것을 돌려보겠습니다. 똑같네? 아까는 빽빽했는데 막설하고요.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행사를 담당해 주신 담당 이사님 특히 최순석 이사님하고 또 손소구 이사님하고 또 김성한 김봉구 이사님께서 오늘 행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 이사회에 이 행사를 보고를 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그 바쁜 사업을 제쳐놓고 며칠씩이나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그 이면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는 노고가 있음으로써 우리 하루 행사가 무사히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담당 이사님께 이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네. 잘 들립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렇구나. 방향성이 나오고는 나를 배면을 해가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행사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곳에 와서 퍽다행한 것은 오늘 이 명릉, 즉 숙종대왕 능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이 퍽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풍수를 왕릉을 공부하는 것 중에서 참 이렇게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은데 오늘 다행히도 여기가 개방이 돼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참 큰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은 저희가 전에도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쪽 익릉하고 경릉하고 그쪽만 답사를 하고 이쪽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마치고 저쪽에 익릉 경릉을 시간이 되면은 저쪽은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밑에서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광 삼아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시간이 안 되면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자선해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유인물 9페이지 쪽을 넘겨보시면 여기를 왔을 때 우리가 감정을 한다, 간산을 한다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하는가?
옛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덩혈 간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덩혈, 우리가 지금 현재 혈장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명당, 명당을 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성간금용, 동부동하고 차심혈맥, 인내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금룡이 동하느냐 금룡이 동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룡이라는 것은 금은 진술충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즉 진술충미의 중에 그 진술충미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수구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금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구를 한번 보시죠. 수구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수구를 그냥 남의 말만 들어갖고 안 되고 나침반을 끌어내 가지고 수구를 한번 보시고 수구를 한번 보세요. 신술이면은 보세요, 저쪽 수구 앞을 보고. 예. 자, 나침반을 한번 끌어보세요. 그래서 수구가 신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구가 신술이면은 즉 금룡이 술 누금구하는 사금에 해당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동하는 용이다. 즉 동하는 용이냐 동하지 않는 용이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데, 동부동에 대해서는 다음 가산지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이 아니고 부동하는 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차심혈맥 인내령. 자, 금룡을 봤으면은 그 다음으로 내령을 보라고 했는데, 내령은 뒤에 이제 이 좌측에 가서 입술을 봐야 내령을 격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좌양을 한번 봐야 되겠죠. 좌양을 한번 보십시오. 좌양이 뭡니까? 좌양은 여자 유양, 네. 갑자 경양 어떤 겁니까? 유저 유형. 여자 유행입니까? 갑자 유행입니까? 여기서는 가장 쉬운 것이 상석 전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전면 또는 지대석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자입니까? 갑자입니까? 이제 묘자라고 하시는 분 틀릴지도 모릅니다. 정침을 보고 봉침을 보고 자침하고 정침하고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침으로 했다 또는 자침을 했다, 봉침을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자하고 유자하고 사이 정중으로 되면은 정침으로 격정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삼칠분금에 의하면은 봉침으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러면 심하고 경자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봉침으로 갑자 경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봉침으로 갑자 경향 묘자 유형하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자, 수구는 신술이 되겠죠? 자, 신술이면 사국은 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신, 태신, 갑자 경향의 신술 수구는 십사진신, 차고, 소수, 자생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입수하는 부분으로 뒤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뒤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공부하시네. 시원하게 공부하시네. 얘는 엉덩이가 살이 쪘고 얘는 모가지가 살이 쪘어요. 사람이 살이 쪘어. 근데 사람이 배가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엉덩이가 살이 쪘고 얘는 자, 남자는 어깨가 살이 쪄야 되고 여자는 엉덩이가 살이 쪄야 됩니다. 남자는 어깨가 살이 쪄야 힘을 쓰고 여자는 엉덩이가 살이 쪄야 생산이 유의합니다. 그 음양이 제대로 교도됐네요. 어깨는 양이고 엉덩이는 음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입수맥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뒤에 앞에 혈판을 위주로 해가지고 입수맥을 잡아야 되는데 입수맥을 여기는 좀 보토를 하고 그다음 다듬었다고 했을 때 담장을 한번 넘기다 봐야 되겠습니다. 담장을 한번 넘기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설 자리를 한번 가서 서보세요. 아마도 여기쯤 서보시면은 가장 내가 설 자리에 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쓱 서보세요. 자, 여기 섰을 때 거기서 뒤편으로 입수맥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 혈입수는 여기서 이제 이 혈판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 혈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봐요. 거기서 이렇게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글자를 나침판으로 재보시면 곧 혈입수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혈입수. 그럼 을단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을룡단. 을룡입수. 자, 여기서 또 앞을 갔다가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뒤편에 용이 그 행룡으로 비슷하게 왔죠. 행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 행룡으로 온 혈판 밑에 장하는 것을 산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우산처럼 저 뒤편에서 용맥이 사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산처럼 뒷검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행룡 비슷하게 이제 왔는데 그 행룡으로 와 가지고 입수를 했을 때 저게 자선입니까 우선입니까? 자선이죠. 그래서 자선으로 왔는데 자선으로 왔을 때 이 자선으로 온 한계가 여기까지 왔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다시 우선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우선이 번복되는 지점이 바로 요 도두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뒤에 자선맥이 자선으로 갔다면은 인현왕후 쪽으로 맥이 가야 되는데 인현왕후 쪽으로 맥이 간 게 아니고 이쪽 인현왕후 맞습니까? 인현, 예. 맞죠? 예. 예. 인현왕후. 예, 인호 저쪽에 인원이에요. 민왕후죠. 저기는 예. 여기 인현. 이거 인현. 그래서 여기서 맥이 숙종대왕 쪽으로 숙종왕릉 쪽으로 맥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선입니까 우선입니까? 자선에서 다시 우선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바뀔 때 덕수가 어디서 오는가? 좌측에서 오죠. 그래서 우선 혈 입수에 자선 수가 덕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양이 전도가 아니고 음양이 교구, 음양 교합을 한 그런 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조역이 다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찬땅이라는 것이 미묘해요.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 공사를 할 때 또는
땅 밑에 기초 공사를 할 때 같이 서라벌을 1층, 2층, 뭐 10층 이렇게 올라가도 약간 더 낮은 곳이 있고 약간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뭐 1cm라도 더 높은 곳이 있고 1cm라도 더 낮은 곳이 있는데 그 낮은 곳이 거의 수맥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의 평토 작업을 할 때 땅을 같이 평평하게 아주 수평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평토 작업을 했다 그래도 한 10년 지나면은 어느 부위가 더 낮아지고 어느 부위가 약간 더 높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만약에 아마도 인현왕후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 더 높고 숙종 쪽이 좀 더 높고 왕비 쪽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침하되는 땅에는 결과적으로 사람도 자연스럽게 침하되도록 그것을 만드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맥이 왕비 쪽으로 갔느냐 왕릉 쪽으로 갔느냐 여기서는 왕릉 쪽으로 간 것이 이미 땅이 높아서 형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엘로드를 작동해 보면은 왕릉 쪽하고 왕비 쪽하고 엘로드를 작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왕릉 쪽은 기맥이 잡히고 그 다음 왕비 쪽은 수맥이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혈토를 이제 보강해 가지고 만든 곳은 분명 왕비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맥이 본 기맥은 왕릉 쪽으로 가고 있다, 숙종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그런 부분 하나, 이제 이 쌍부를 하다 보니까 둘레석 자체도 결과적으로 난간석 자체도 가운데를 띄우지는 못하고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분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운데 함몰지를 만들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함몰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운데를 높이 해가지고 차라리 높이 해가지고 물을 분수를 저기서 잡지 말고 분수를 한 이 정도 지점에서 뒤편에서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편에서 분수를 잡아준다면은 물이 분수가 여하히 잘 될 텐데 여기는 지금 현재 분수가 잘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수맥이 함몰하면은 우리 음택의 법칙에서 입수맥이 함몰하면은 주손이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수맥을 완전히 조역에서 입수맥을 함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혈입수, 용입수는 뒤편에 가서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쪽으로 기맥이 들어가고 있죠. 노드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쪽으로 기맥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기맥이 뚝 떨어져 버렸죠. 저쪽으로 기맥이 가니까 여기는 소맥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소목 부분에는 돌멩이도 좀 시커먼 부분도 있죠. 정말 돌멩이 색깔이 다르네. 일단 이게 수맥이야. 그러니까 상석 같은 게 얼룩이 까매지면 수맥. 자, 여기쯤은 원래가 땅이 상당히 그 피탈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경사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보토 형태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토 형태라는 것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봤을 때 경사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훨씬 낮죠. 그래서 여기는 맨 처음에는 높이를 대등하게 했을지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침하에 의해서 여기는 엄청 낮아진 곳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보토를 했을 때 생토에 보토해 놓은 흙하고 그다음 태토에 보토해 놓은 흙하고 사토에 보토한 거하고 생토에 보토한 거하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사토에 보토한 것은 차츰차츰 개별되는 것이고 생토에 보토한 것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도 그 원형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석 위는 닦았다 뭐 이렇게 봐도 이 바닥에 돌미를 보십시오. 바닥에 지대석, 대석을 보면은 새까맣고 여기가 이런 것은 저쪽 돌멩이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죠. 이거 있죠. 예, 이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돌멩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비교되는 지점을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을룡이 갑자 경영을 했습니다. 을룡으로 와서 갑자 경영을 했습니다. 자, 갑자 경영 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저쪽 뒤편에 내룡 뒤편에 보면은 내룡 뒤편에 낙산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 낙산이 추산입니다. 지금 이 맥이 이쪽 뒤편에 높은 봉 저기에서 왔는데 그래서 저 낙산이 추산이 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산 낙산이 굉장히 튼실하고 추산 낙산 아래에 물이 분수가 돼 가지고 그 분수가 결과적으로 현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무수가 안 보이죠. 현무수가 보이면 고륙상정이라고 그 다음 자기의 죄가가 낱낱이 사회에 공개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누를 끼치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런데 뒤편에 현무수가 안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현무수는 안 보여서 숨어 가지고 그 물이 내 앞에 조당에 오면은 그것이 아주 대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무수가 안 보이고 낙산 사이에 현무수가 안 보이고 그 물이 격수를 해서 내 앞 조당에 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 장점이다. 명당을 이루는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산에서 청룡이 내려가지고 반용을 했죠. 서렸죠. 그래서 용반했습니다. 즉 청룡이 서리서리 내려와가지고 앞에 면전까지 왔습니다. 면전까지 왔는데 이 면전까지 오는 과정이 나를 고리, 즉 환포했다. 고리로 만들었죠. 즉 고리처럼, 즉 낚시고리처럼 잘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왔죠. 그런가 하면은 청룡 팔뚝 너머에서 또 요성이 굉장히 높이 솟았죠. 그래서 저 요성의 방위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저 방위가 무슨 방위가 되겠습니까? 오방이 됩니까? 5천마, 저게 천마죠. 예, 아주 오방천마가 아주 요성해서 만약에 저게 없으면은 청룡 팔뚝이 굉장히 청룡비가 굉장히 좀 바람이 넘어올까봐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 요성이 솟아가지고 천마가 솟아가지고 오방천마가 솟아서 굉장히 그 요풍을 막아줬다, 장풍을 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면안을 보면 안산에서 길 만드느라고 잘린 듯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잘린 부분이 참 그 요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결이 참 아쉽다 볼 수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요결 너머에서 또 요성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또 요결이 나서도
다행이다. 그다음 청룡의 끝 부분이 다시 산이 하나 형성해가지고 성봉이 하나 형성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태음금성, 태양금성이 아니고 태음금성입니다. 태음금성을 만들었습니다. 태음금성을 만들어서 태음금성이 수구를 찬한 수구를 막아줬습니다. 저랬는데 저게 청룡에서 나와가지고 달려가지고 성봉을 일으켰을 때 저것이 태음금성을 만들음으로 해서 그 기운이 완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기에서 너무 높이 웅크리고 지면은 결과적으로 찬해 내 주먹을 지는 또 방울을 다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저기는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니고 태음금성에 대해서 완만하게 회포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쁘고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불쑥 솟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싸움을 벌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주먹을 쥐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사로부터 청룡을 쭉 봤을 때 성각이 되겠죠. 그래서 나성 성각이 아주 참 성각이 잘 장풍을 싣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콤파스를 가지고 돌린다고 치면은 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리를 잘 만들었다 했고 볼 수 있습니다. 청룡 너머에 오방천만은 이쁜데 그 밑에 내려와서 살짝 넘겨도 보이는 거 있죠. 저런 부분은 그다지 한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성각은 이룰지라도 하나의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갖다가 지렁이 같다 또는 종이를 굵게 때린 것 같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살짝 보일 것만 듯한 작은 우리가 유산하고 이렇게 이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려면 차라리 점잖게 나와가지고 자기를 확연히 공개를 시켜야지 숨어있는 모양들은 그다지 바라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차라리 저렇게 나올 바에는 안 나오는 것이 더 낫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조당을 한번 보십시오. 조당을 보면은 조당하고 덕수처하고 있습니다. 덕수처가 가난하죠. 덕수처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물이 조당에 와서 모였습니다. 조당에 와서 모여가지고 조당에서 모인 물이 어떻게 합니까? 수구로 나가는데 여기서 수구간별은 사실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백호 쪽에서 소나무들이 쭉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 그 뒤편에 허물진 집들이 있죠. 저것이 백호 라인 끝입니다. 저 백호 라인 끝이 어디까지 왔느냐 보십시오. 정자각 저 앞에까지 왔습니다. 즉 경방까지 경태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태방까지 와가지고 저 물이 신술방으로 나가는데 신술방으로 나가는 것이 크게 봤을 때 신술방으로 나가지 사실은 내파가 경태방을 먼저 이루고 나서 신술방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출살이 먼저고 그 다음 차고자왕이 그 다음인데 결과적으로 차고자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내파왕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호 쪽이 내 산은 가까운 산은 이쁜데 요 산은 좀 멀리 있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백호사가 소나무 있는 좀 가까이 백호사를 형성을 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선수가 선도냐 우선수가 선도냐 자선수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수가 선도를 할 때 백호사가 먼저 좀 현실했으면 좋은데 백호사가 좀 미약하다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령을 하나 짓는다면 뭘로 짓겠습니까? 마지막 무령. 정홍전 선생님, 무령 좀. 그래서 여기서는 무령을 짓는다고 치면은 저 뒤편에서 신선이 뒤에서 머리를 쳐들고 어흥 하고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낚시를 들이온 수저다 이런 무령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낚싯줄이 둥그렇게 빙글 돌아가지고 끝에서 낚시고리까지 있죠? 저쪽에 가면 무령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도 이제 합병해야죠. 자, 뒤로 이제 가시겠습니다. 자, 뒷손님 오시니까 우리 자리를 비켜드려야죠. 마지막 지갑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에 지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 끝에 지갑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익을 했어도 지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갑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가 분수처입니다. 분수척상. 우리가 입수맥을 볼 때 분수척상을 얘기하죠. 자, 여기가 분수척상입니다. 여기가 분수척상이고 앞으로 혈판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곡장 친 곳이 도두 1절이 되겠고, 그 다음 도두 뒤편이 분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처를 봤을 때는 분수처에서 물이 나누어져서 이 물이 어떻게 가고 또 향배 내룡이 어디로 향을 하고 있는가, 또는 배면 어디가 좀 더 간평하고 어디가 더 등진 곳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이 어떤 쪽입니까? 우리가 용을 봤을 때 오른쪽이 등이고 왼쪽이 면이다, 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좌선으로 용이 가고 있다 볼 수 있고, 혈판에서는 우선으로 혈판을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 맥을 잡으면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이것이 용 입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내룡이 내려와서 여기로 용이 입수를 하고 있다. 입수는 머리를 들어미는 곳임으로써 출맥을 해야 입수가 가능합니다. 출맥을 하지 않으면 입수가 안 됩니다. 자, 맥이라는 것하고 입수라는 것하고 출맥이라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죠. 출맥이 없으면 입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출맥을 어디서 하는가, 그 출맥을 해가지고 용머리가 입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수, 머리를 들어미는 곳이고, 출맥은 조위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맥을 어느 지점에서 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출맥하는 지점하고 라인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입수맥을 잡으십시오. 자, 여기서는 묘자하고 을자하고 두 글자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묘을. 우리 청호경에서 보면은 황천살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황천절연지명이다 하는데 말들은 굉장히 겁나죠. 황천절연지명을 범하면은 10년 내 사람도 패하고 재물도 패한다. 인정 재물이 다, 인재가 다 패망한다고 했는 것이 바로 황천절연지명입니다. 그리고 황천절연지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그다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죠. 이건 좀 너무 술술적인 면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을묘령이 손사로 교잡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병화령이 손사로 교잡될 때, 그것은 이제 모형용이다 해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을직룡이 손사로 가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감면령이 손사로 가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묘을룡, 풍수 고전들이 인감용, 묘을룡 이런 것을 막 현맥으로 가가지고 그런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법을 적용하는 것은 고도문만각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출맥 지점을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쪽에서 여기까지 일제를 만들었습니다. 출맥을 한번 여기에서 출맥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변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맥이 떨어져가지고 낭명을 해가지고 요 지점에서 출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뒤편의 산이 이렇게 해서 온 부분이고 요 온 부분은 여기서 맥이 이어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맥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은 그냥 쉽게 에이 그렇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은 모릅니다. 그러면 눈여겨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땅을 보는 지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밑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위 부분 이어지는 부분 요 위 부분은 요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요 위 부분 이 부분을 형성이 됐고 거기서 요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자 저쪽 보십시오. 좌측에 나온 곳이 있습니까? 없죠? 우측에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요 위에 요 밑으로 내려가는 시작 출발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맥하는 지점입니다. 여기 노드 한번 잡아보시죠. 여기 출맥하는 거. 그럼 요 출맥하는 것이 여기도 잡아보시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용 공부하는 것이 참 공부를 할 만한 곳이라 이제 싶어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뒤편에서 맥이 오는 것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앞뒤가 분명하죠? 앞뒤가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굽는 것도 분명하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용이 굽는 것도 분명하고, 그 다음 앞뒤도 분명하고, 즉 경사진 부분하고 완만한 부분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어떨 때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룡일 때 이렇게 형성합니다. 지룡, 가지룡일 때. 즉 예를 들어서 중심 출맥한 용은 거의 이렇지 않습니다. 중심 출맥한 용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비슷한 형태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룡일 때는, 가지룡일 때는 한쪽은 분명히 경사지고 한쪽만 평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자기가 주인일 때는 김씨나 박씨나 다 수용해서 이쪽 저쪽 다 건설해야 되고, 그 다음 자기가 상전을 모시고 있을 때는 상전이 자선 못하던 상전들을 드려야 되는 것하고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이 지룡맥이지만은 이 지룡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즉 농마지에서 어떻습니까? 농마지에서 살아있는 느낌, 그 다음 굽어지는
청매에서 충성을 아주 약속하는 느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바로 앞으로 가죠. 자, 간다는, 가서 끝난다는 증거를 뭘로 남깁니까? 벌레를 남기죠. 안반으로. 이렇게 남길 때 그 안에서 본심이 끝나는 지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출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맥이 굉장히 귀한 출맥이다. 지령 출맥으로서 굉장히 귀한 출맥이라는 것을 끝나면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침반을 거의 놓을 필요가 없긴 하니까 참고 살아서 민영이 때는 피자에서 민영이 때는 군대가 여기다 들어갔는데 여기 자기를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만두에 이제 가까이 왔다 봤을 때 이 정도 와서는 나침반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오는 지점, 저 밑에서 오는 지점하고 경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달라질 때는 나침반으로 여기가 굉장히 경사가 더 심합니다. 저 밑에보다 훨씬 심하죠. 이럴 때에 이 방위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방위를 한번 잡아보죠. 촉관용이 되죠. 촉관용. 그래서 촉관용에 걸어가지고 얼묘용으로 자, 여기서 가면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자, 지금 현재 이 성목을 만들기, 이 봉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서 기도하는가? 그 다음, 과협. 협은 어디서 이루는가? 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추측을 해볼 때 앞에 전방에 마지막 높은 봉오리가 솟아가지고 그 봉오리에서 맥이 떨어져서 낙맥을 해가지고 그 다음 가협을 이루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럼 이 기도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참 잘 하고 있다. 기도는 사정없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뒤통수가 정수리까지 일어서는 것이 속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정수리에서 내 코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완만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뒷꼭지입니다. 뒷꼭지 급하게 일어서서 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분수되는 물이 여기서 봤을 때 좌측 물은 좌측으로 가고 우측 물은 우측으로 가고 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분수되는 물이 우리 저 뒤 혈판에서 낙산 사이의 물로 보였습니다. 숨어있는 암공수로 암공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이다. 자, 여기서 출맥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를 공부하는 청소인들은 눈여겨볼 것들이 뭔가? 청소인들이 가장 눈여겨볼 것들은 좋은 흙이 있으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다가 행여 좋은 흙이 있으면은 그 좋은 흙을 이게 생토네, 생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안반이 들쭉날쭉 노출되면은 야, 여기 바위가 튀어났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바위가 어디서 튀어났습니까? 예전에 왜 바위가 중요하면은
바위가 튀어난 곳으로 맥이 가고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좌측으로는 다른 곳엔 바위가 없죠. 그런데 여기 바위가 하나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맥을 끌고 가는 그런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지를 따질 때 무엇이 간지고 간이고 무엇이 찌입니까? 무엇이 근본줄기고 무엇이 가지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이 가장 줄기맥이다, 간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속정대왕릉으로 가는 맥은 지맥이다, 가지맥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간맥, 간용은 앞으로 봤을 때 좌우가 비슷하죠. 끝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배면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저 지맥은 배면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위 또는 혈토 또는 좋은 흙 또는 지맥, 산 끝머리에 산족, 산발 하는 그 부분 굉장히 잘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학교가 금년 내로 풍소인이라면 최소한 자기 집에 생토 하나는 보관해야 됩니다. 풍소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생토 한 줌도 없으면은 그 가짜 풍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금년 내로 생토 갖기 운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회원이라면은 생토를 무료로 보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토를 좋은 생기 있는 자기의 집 위치에 놨을 때 그 생토는 생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토가 생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모양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한번 서보시면은 여기 한번 서보시면은 저희가 그 풍수인들이 산에 가면은 애들이 올라가면 그냥 간과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청입니다. 고청을 지나면서 이게 고청 같다, 고청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얼축 정원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저기도 고청, 여기도 고청, 고청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청처럼 생겼습니다. 저희가 산에 가면은 야 이거 고청이다, 고청 아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고청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고청이 아니다, 고청이 맞다 하는 것을 뭘로 짐작하는가? 앞에 전첨하를 잘 봐야 됩니다. 앞에 전첨하, 여기서 지금 전첨하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요 라인 언덕 그 너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것이 바로 첨하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첨하가 잘 만들어졌을 때 요 안에 땅이 미돌을 형성하면은 대명당 지지입니다. 미돌. 적을 미자 튀어날 돌자. 그래서 이런 미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미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미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돌이 참 옳은 미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잡합니다. 굉장히 조잡합니다. 이제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발 뒤축을 탁 굴르면 발 뒤축이 쑥 빠질 것 같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미돌을 만드는데 이 미돌이 발을 아무리 굴러도 땅이 전혀 손상이 안 가고 단단한 얇은 미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얇은 미돌 아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수기를 형성하는 풀이 나면은 미돌이 아닙니다. 여기가 풀들이 자라지 못해서 속에 생토가 살짝 보이는 정도의 미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풀을 보십시오. 전부 뭡니까? 수기에 나는 풀이죠. 수맥에 나는 풀이죠. 그래서 여기는 수맥이 올라오는 것이 돼서 미돌이 아니고
조잡한 개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수맥입니다. 자 보십시오. 육관 선생께서는 육관 선생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수맥이고 왼쪽으로 오른쪽 팔이 돌면 아하, 수맥입니다. 왼쪽 팔이 돌면 또 기름이고 왼쪽은 절대 안 돕니다. 절대 안 돕니다. 아따 그 어디서 맞췄어? 예? 우리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개발 빼아린 개발 선생. 이건 절대 돕니다.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참 다 잘 만드는데 미돌이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데 미돌은 사실은 뒤편에 가면 미돌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쓸만은 하지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이런 곳에서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대명당으로 앉아서 여기서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구덩이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첨하가 여기 와서 보면 첨하라는 게 확실하죠. 여기 와서 보면 앞에가 완전히 첨하입니다. 완전히 거의 첨하가 돼가지고 첨하에는 어떻습니까? 첨하 끝에는 빗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첨하 끝에는 빗물이 떨어짐으로써 수맥, 샘타는 그런 수맥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하 끝에 지금 밑에 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잠깐만 다리가 좀 비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그거라고 이 파이트 가니까 안 가. 매일 강산할 때 그 영상물을 이런 건 파이트네. 그전에는 세상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도 난그 한 10여 년 따라다닐 동안 안 가르쳐 주는 세상에 말 안 하던 얘기요. 여기 또뭐 같으네. 다시. 와, 얼마나 있다. 여기 오는 게 있는 거 이것은 어떤 누구죠? 인원종의 셋째 분. 저기는 인현. 그래도 그거는 좀 깨끗하네요, 선생님. 그 도랑에는 과연 자, 이쪽 뒤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뒤쪽으로요. 저희가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 적게. 열심히. 예, 여기는 저기 뒤편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첨하가 됐었죠. 첨하. 그래서 원래 첨하에는 맥이 달리지 않습니다. 첨하에는 거의 출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요사이 우리 양택에서 곁다리 가작다리라는 집 덧붙이면 좀 옳은 양택이 아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첨하에서 지금 그 출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첨하 뚝 떨어져 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이제 몸에 그래서 뒤편에서 뒤편의 라인이 중간에 돌, 즉 좀 튀어나온 흔적이 전혀 없죠. 그냥 뚱숭뚱숭한 게 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경사가 뒤에서 진 것에서 다시 수평으로 가면서 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다시 맥이 하나 나와가지고 분수가 하고 그 출맥한 완만한 곳에서 다시
혈판을 열어야 이제 맥이 될 수 있습니다. 맥이 나와야 혈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뒤에서 툭 뚫려서 양쪽으로 물이 분수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혈을 열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을 열 수 있는 앞에 증거가 저 앞에 가면은 산족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산족, 산뿌리. 그 즉 이 혈판에 있으면 혈판에 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위에서는 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에를 봤을 때는 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어디로 나갔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각은 이쪽 쪽에서 보면은 백호가 굉장히 저쪽에 가면은 아주 준의 사지 아주 매끈하게 효선하게 백호가 네 백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네 백호 쪽으로 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의지해 가지고 각을 침고 삼아 가지고 혈판을 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요 앞에 장명등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혈판입니다. 우리가 앞에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여의치 않습니다만 일단 그쪽에 가서 그 혈판을 잘 보고 그 혈판은 혈판에서 맥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서는 형체를 오수저라고 했는데 여기는 옥녀 직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배탈도 있고 또 앞에 복실도 있고 그 부분을 차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삼동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쪽에 경영하고 있는 저쪽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갈 시간이 안 되네요. 또 저쪽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또한 저쪽은 개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서삼동으로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서 각하고 그 다음 혈판하고 그 다음 무령하고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반 여기 분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북기고 이 북실이고 참 이게 직검으로 저기서 배터를 탁 놓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배터를 잘 짜고 있어. 이거 완전히 뒤에는 좀 도와해줘야 되겠네. 냈을 때 정확한 형태. 자 이제 출발하죠. 현문 출발하겠습니다. 현문 앞으로. 또 있는 거야, 등등표가 이 저는 일로 나가 가야 돼. 나가서 가야 돼? 네, 나가서 가야 돼. 그러면 저 울타리 있는데 저기 식사하면 수평거리가 조금 나와가지고 그 온다는 것이 이 공군의 한 중앙 지점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혈장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중수척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과협을 만들면서 이 높낮이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향을 어디로 볼 것이냐 우선 이 바깥쪽에 나가면은 백호가 완전히 환포로 있잖아요. 그렇지. 환포로 했으니까 밑에 물 내려가는 게 똑같이 돌아가지고 물도랑이 잘게 동그랗게 돌아가. 그러면 상각이 바로 이렇게 나갔다 이거. 상각이 쪽. 각이 저렇게 나갔으니까 여기가 배가 되고 여기가 면이 들어가. 많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바로 이 자리가 혈장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낭맥자리에 붙었다는 거죠. 여기가 혈장이 되니까 바로 앞에 그 숙종왕릉 앞에 이게 바로 안이 되고 조당이 소조당이 하나 되고 또 중간에 이제 큰 조당이 되면서 안산이 이루어지고 저쪽에서 봤을 때의 수구사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수구사가 완전히 북실처럼 돼가지고 배틀이 형성이 된다 이거 안산이.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옥녀 직검형이 말할 수 있다. 옥녀 직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숙주공항이 물론 조역을 했지만은 옛날에 완전히 없던 걸 저렇게 조역한 건 아니거든.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이미 뒤에 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나온 거예요. 보여주시. 그러니 멋지게 딱 들어가는 그러면 현장이 이제 이게 내려가지고 요 중간에 수평 가요 부채선. 요것도 그러면 이것도 그럼 자연적으로 된 긴가? 여기가 헬자리야. 이것도 그럼 만드는 건가? 옆에는 이제 송토 그렇지, 조약을 숨도 좀 많이 했지. 해도 원래는 이 올라와 있어. 그렇지. 저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조금은 높게 올라왔지. 그렇게 이제 성토를 했어. 그렇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양께 어요? 엄마 어요? 왜 넣어요? 강화도령 내시니 근데 그쪽에 가면 효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능선에 다 올라가실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예릉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이제 뭐 공부하시는 풍수도 좀 보시고 역사도 조금 들으시고 근데 시간이 여기서 1시간 10분 정도 계신다면은요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만 하시고 바로 내려가셔서 비공개 지역 가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겨울.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산역을 한 번씩 치르네요. 오늘 오신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풍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찍지 좀 마세요. 저쪽 비공개 지역 하면 효릉을 잠깐 가실 것 같은데 효릉은 또 풍수상 어떤 곳인지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아, 이곳은 서삼릉의 그 여러 능, 세 개의 능 중 하나인 예릉인데요. 이 예릉은 철종의 능이세요. 철종과 그의 비 철인왕후의 능인 예릉인데요. 우선 우리가 서삼릉 하면 앞에 서자는 방위를 나타내요. 뒤에 삼은 그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 서삼릉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 이게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공개와 비공개 두 곳으로 나뉘어져요.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는 저 맵표소 이쪽 안쪽은 공개 지역이에요. 이쪽 공개 지역에는 두 개의 능과 두 개의 원이 있고요. 저쪽 비공개 지역에 가면 나머지 한 개의 능이 더 있어서 이곳이 서삼릉이고요. 그 외에 그 원이 세 개가 있어요. 원이 세 개가 있고 그 공주 왕자 묘 여러 곳에 그 있었던 묘를 일제가 어떤 그 직장의 형태를 띄고 자기들이 잘 그 관리한다고 해서 저쪽 지금 이따가 가실 비공개 지역 이쪽에서 서북간 쪽에 그 공주 왕자 묘가 있어요. 그게 약 50기가 되거든요. 그 50기의 묘 거기에는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인 그 누구지 태비윤씨 태묘를 비롯해서 이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셔야지 그 회묘도 사실 가볼 만한 곳이거든요. 그 묘라는 이름을 썼지만 왕비릉하고 똑같이 그 상설이면 뭐며 그대로 되어 있는 그 회묘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50개의 묘가 있고요. 또 여러 곳에 산재에 있던 그 태실 그 중에서 54기도 이쪽으로 저 서북간 쪽으로 옮겨와서 태실도 54기에서 총 이곳에 3개의 능과 3개의 원, 그 다음에 50기의 묘와 54기의 태실이 있어요. 그 조선 왕실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유교 국가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상례인 이 돌아가신 분을 어디에다 모실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그랬기 때문에 이 왕가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이 풍수 발복 사상에 있어서 좋은 곳에 좋은 음택에 조상을 모셔야 후에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 곳에 그 좋은 명당자리와 명당자리는 다 이렇게 능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서삼릉이 되게 된 가장 먼저 들어온 능이 이 옆에 있는 희릉이에요. 희릉이 있고 이곳은 그 조선이 기울어가는 마지막 25대 철종 임금의 능인데 이거는 현재 대원군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앞에 굉장히 넓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능상에도 올라가면 이렇게 넓긴 넓은데 이게 좀 유독이 넓어요. 그리고
이 능은 어떤 다른 능과의 그 특색이 있어서 여기로 올라왔느냐면요. 이 우리가 앞에 있는 저거를 장명등이라고 하거든요. 저 장명등이 보통 이 정도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저 장명등은 상당히 앞쪽으로 가 있고 약간 그 풍도 그 중국풍을 좀 띄었다 그래야 될까? 그런 좀 장명등이 저 앞쪽으로 나가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 넓은 이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을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사초지라고 해요. 강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봉분이 2개 있고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 곳에 왜 우리가 저기 뭐 어떻게 썼다 좌자오양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 용어를 쓰실 때 아마 이 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 강을 하나를 두고 이 봉분이 2개 있는 그런 경우를 쌍능의 형태라고 해요. 그다음에 강이 하나 있는데 봉분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단능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쌍능이고 저 옆에 같은 경우는 그 단능이에요. 이 강 하나에 봉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봉분이 하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인은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왕실에서 쓰는 이 능에서는 저걸 혼유석이라고 해요. 혼들이 나와 논이는 곳이에요. 즉 우리가 상석이라는 것은 제사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제물을 차리고 거기서 절을 하잖아요. 여기 능제는 이곳까지 올라와서 제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곳은 혼유석이기 때문에 혼들이 나와 앉아 쉬시는 곳이에요. 즉 제사의 기능은 어디서 하느냐면 저 아래 보이는 저 집 있죠? 저거를 정자각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한자에서 고물의 정자와 같다 그래가지고 정자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 상설의 그 기본이 되는 국조 오레이의 그 토대하에 이것이 쓰는데 이게 일자 형태를 띠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복궁도 보면 왜 정문에서부터 그 쭉 해서 일자 형태를 띠잖아요. 그런데 일제가 뭐 우리의 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경복궁의 그 문을 조금 옆으로 삐뚤어지게 한 거를 지금 다시 복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일자 형태를 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능과 쌍능이 있고 하나의 봉분 앞에 혼유석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 합장능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능이 세종대왕의 영능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능이 여기 처음이세요? 아니, 다른 데 가시면 또 그 동원 이강능 보셨죠? 강이 2개가 있고 이쪽에 봉분 하나 저쪽에 봉분 하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동원 이강능. 그래서 능의 형태가 동원 이강능의 형태, 이렇게 쌍능의 형태, 단능의 형태, 그리고 이제 합장능의 형태 이런 능의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서삼능에 오시면 아까 제가 뭐 묘도 있고 원도 있고 능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능원묘에 대한 구분은 왕과 왕비만이 능이란 말을 써요. 그 외에 원이라는 거는 대군. 대군하고 대군이라기보다도 세자, 훗날 임금이 되실 분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훗날 임금이 되실 분을 낳으신 후궁들 있죠. 그분들은 원이라 그러세요. 네, 아니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한 바퀴 돌고 저희 나름대로 또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예.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한테 쓰이는 말이 묘예요. 이렇게 해서 능원 묘가 쓰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갑자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를 좀 줄여 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이렇게 이왕 이게 좋은 자리 왔으니까 한번 좀 이제 지금 예,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니까 이렇게 능원묘의 형태를 띠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 앞서부터 지금 보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홍살문서부터 참도를 해가지고 쭉 보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전부 생략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려가시면서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곳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할 게 없고요. 이 지금 성물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물의 형태나 이런 거는 뭐 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는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한 바퀴 돌아보세요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설명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만 알기 때문에 돌아보세요. 같이 도세요 그러면. 역사와 같이 더불어 보시는 거니까. 네. 가시면서 막 하셔도 돼요. 우리 첨부된 사항은 이게 지금 그 망주석이잖아요. 이런 망주석은 풍수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세요?
네.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이 여기 이거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혼이 올라가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태워가 있는 거 있어.